지금 28강 강의하는 중에 58년 음력 6월 27일자의 사주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58년 6월 27일자의 사주를 무시하고 제가 무술, 기미, 신묘, 일주 요 의미만 갖고 요 사주의 의미만 갖고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8년 6월 27일자 사주가 요 사주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58년 6월 27일자라는 사주는 무시하고 단순히 요 사주의 의미만 갖고 설명을 한 거니까 그 의미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28강에서 박근혜 총재님에 대한 사주를 설명했는데 그 사주가 사실 박근혜 총재님 태어난 연월일시가 100% 정확하다고 저도 장담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박근혜 총재의 사주를 면담을 해서 본 건 아니고 10년 전에 제가 그분의 가까운 분의 얘기를 들어서 설명한 것 뿐이니까 설사 박근혜 총재 사주가 아니더라도 박근혜 총재 사주가 아니더라도 이민이라는 사주의 의미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공한 거지 이 사주가 꼭 박근혜 총재님의 사주다라고 내가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의미만 아시라는 뜻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요 사주에서 하여튼 이 사명살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사 사명살이든 축술비든 이게 나쁜 거예요. 자묘유형이든 이런 사명살들은 예를 들어서 관이 형살이 되면은 남자라면 직장이 무너지고 여자라면은 배우자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봐요. 나중에 이제 계일주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 축술미 사명살이다. 이런 사람들은 토국수니까 이게 관안이에요. 관이 깨지는 거라 여자라면은 가정이 결혼을 해도 참 어려운 생활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의미는. 그리고 이 자묘형은 물론 도화형살이기 때문에 이건 생식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묘유형살도 무서운 거예요. 생식기하고 관계되는 거고. 물론 인신사는요. 인신사 형살은 이것도 물론 이건 역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신사 사명살이 돼 있는 사람들이 타향살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돌아다니고. 근데 그 형살도 형살 나름이에요. 항상 내가 이기는 쪽의 형살이 되면 좀 괜찮아요. 근데 내가 당하는 쪽의 형살이 되면은 그래서 일주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일주가 중요하다는 거를. 근데 하여튼 형살을 갖고 있는 사주들이 그렇게 삶이 썩 행복하진 않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죽고를 떠나서요. 돈이 많아도 살다가 남편이 젊어서 죽는다든가 또 자식이 죽는다든가 그런 불상사가 생기잖아요. 또 여자라면은 가정이 깨진다든가 하여튼 불상사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신일주를 했는데 하나를 꼭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사주를 어떻게 일일이 다 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괄적인 사항을 보는데요. 이 토가 강한 사주는요. 그리고 이 말은 만약에 그리고 사주에 수가 없다. 수기가 없으면 이런 사주들은요. 반드시 이게 질병을 앓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질병이냐 하는 거는요.
우선 이게 비뇨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뇨기 계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부예요. 피부 계통. 그 다음에 이 토가 위니까 위장질환인데요. 사실 위장질환은 뭐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비뇨기통하고 피부예요. 그래서 사주가 남자고 여자고 수가 없으면은요, 수가 좀 있어야 돼요. 수가 너무 없으면은 이게 피부가 안 좋아요. 그리고 토가 피부 안에요. 근데 토가 너무 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피부가 안 좋고, 그리고 사주에 수가 모자르고 토가 너무 강하면은 요게 비뇨기 계통이 아주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제가 사주를 신금을 갖고 들어보겠어요. 이게 실제로 토기가 강하면서 숙이 네. 저 죄송한데 질문은 강의 끝나고 좀 해주세요. 지금 1900 실례를 드리겠어요. 1958년생 58년 요게 음력이요. 음력 6월 27일생이에요. 음력 6월 27일생이고 묘시생입니다. 그리고 남자예요. 사주에 토가 왕한 사람들은 거의 맞습니다. 수가 거의 없고 토가 왕한 사람들은 피부가 안 좋아. 피부병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어느 애들도요, 아토피 걸린 애들 보면 토가 왕한 사주들이 많아요. 이 한의사들이 사주를 반드시 공부하고 한의과 대학에서도 주역을 가리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력 좀 있는 한의사들은 다 사주를 보잖아요. 약을 줄 때 사주를 봐요. 보고 진다고요. 근본적인 체질을 알고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사주가요. 요 사주가 58년생이니까 무술 개띠죠. 무술. 그 다음에 기미. 그 다음에 신유일주예요. 그리고 또 신묘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사주예요. 남자입니다. 대운은요, 대운은 1대운인데 1, 10일, 20일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니까 무기, 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경수, 그 다음에 오미, 신, 경신,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임술, 그죠? 그 다음에 임계, 술해, 개해, 그 다음에 갑자, 을축, 이렇게 하죠. 을축, 병인, 이렇게 들어가요. 자, 태원을 보면은요, 태원은 태어날 때 운인데, 태원은, 무기니까 경이죠, 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그 대운을 쓰면서 꼭 태원을 서브로 하세요. 그 태원이 어머니 뱃속에서의 운이기 때문에 그 어려서 운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기, 그 다음에 미니까 신유술 3개 나가야 되죠. 경술이 됩니다. 태원이 경술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봐요. 이게, 자, 이 사주에서, 이 사주는 뭐, 그 12운성은 뭐 그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사주가, 자, 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별격에서 토금, 양신, 성생격이다. 아니다.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사주에 토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토금, 양신, 성생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토금, 양신, 성생격은 용신이 토금이죠. 그런데 이 사주는 토금, 양신, 성상격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묘 때문에 안 돼요. 목이 목국토로 토를 죽이죠. 양신, 성상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해됐죠? 사주에 토하고 금만 있는 사주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주가요, 무술, 그러면 달라져 이거는요. 김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정을 해서 기축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토금 양신 성상격이에요. 그럼 이건 토금이 용신입니다. 사주 내용이 전혀 달라져요.
그런데 이 사주는 절대 양신성상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토를 주기는 뭐가 있어요? 묘유충이 되거나 말거나 어쨌든 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에 의해서 토가 기능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양신성상격의 특별격이 아닙니다. 일반 내격이에요. 이거는 일반 내격입니다. 어? 특별격으로 보면 안 돼요. 일반 내격.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은요, 용신은 미리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수목이 용신이에요. 그죠? 토가 왕하잖아요. 이 사주는 토가 왕한 사주야. 토가 왕한 신강사주야. 전부 토 아니야, 이게. 그리고, 자, 그러면 58년생이니까 지금 나이는 몇 살이에요? 50세 된 거죠. 50세. 요 사람은 지금 요 울측대운에, 최악의 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봐요. 그러면 용신은, 이거는 수목이 용신인데요. 원체 강하니까. 수는 물론, 금생수고요. 그 다음에 목은, 이게, 간목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수목이 용신이에요. 그러면 가장 나쁜 기신은 물론 뭐냐면은 이거는 토가 제일 나쁜 거예요. 토가 들어오면 좋고, 화토가 기신입니다. 화토금이 다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은, 자, 토가 왕하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지금 토는 왕한데 수가 지장간에도 없죠. 우리가 지장간에 있는 것도 똑같이 평가하는 건데 이건 지장간에도 없잖아요. 그죠? 술에도 안 들어있고 미에도 안 들어있고 전혀 지장간에마저도 수가 안 들어있습니다. 금만 있어. 자, 그러면 그래 놓고 제가 이제 요기를 설명하려고 이 사주를 드는데요. 이 사주에 이런 사주들,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토가 왕한 사주인데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하세요. 아, 이 사주는 일단 피부 질환이나 생식기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고 보세요.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태원을 보면 태원하고 어려서 운을 봐요. 태원이 지금 경술인데 어머니 뱃속에서의 운이 경술이에요. 그리고 한 살 때 운이 뭐냐면 경신일주야. 그러면 가만히 태어날 때 운을 보면은 이게 태어날 때 운이 이게 최악이야, 최악. 그죠? 지금은 토금이, 이 사람은 이게 금도 지금 전부 토생금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금이 나쁘죠? 이렇게 토가 왕한 신앙사주인데. 근데 경술, 태원도 경술이라는 얘기는 이 경금은 겁재죠? 신강한 사주에 제가 설명했어요. 이거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또 이 겁재가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이 한문 안에 정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를 파괴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같은 오행인데 음량이 다르다고 이렇게 무서운 글자를 썼어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겁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 이 신강한 사주의 겁재가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겁니다. 예? 신약한 사주보다도 신약한 사주에서도 겁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좋은 의미가 있다면 저렇게 무서운 글자를 쓸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겁자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 겁자라는 글자가 이걸 잘 봐. 이게 무서운 글자예요. 힘을 제거하는 거야. 남자라면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이게 남자라면 생식기를 자니까 고잘 만드는 건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아주 나쁜 글자예요. 이게 나쁜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글자를 썼다고요. 그런데 신강한 사주의 겁재는 어마어마하게 나쁜 거예요. 재가 완전히 파괴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겁재가 많은 사주는 가난하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견이 있는 게 오히려 낫지 겁재가 있는 게 나쁜 겁니다. 무조건. 그런데 지금 초년운을 보면 이게 지금 겁재운이죠. 이게
에? 어머니 뱃속에서도 겁재운이 아주 최악이야.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사람은 어려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말고 죽는 게 나은 건데 태어난 거란 말이야. 태어났어. 태어난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봐요. 여길 봐요. 11살에서 21살까지가 신유대운이죠. 우리가 겁내는 게 뭐예요? 자기 일주대운을 만나는 게 제일 겁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지금 신유 일주인데 대운에서 시운이 대운이야. 여기는 죽으run이야. 여기서 죽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 근데 죽질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될 거냐? 자, 죽으run인데 안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생식기에 문제가 있어요. 생식기에 문제. 근데 이건 실제로 제가 검증한 사람인데 이 사주가 쉽게 얘기해서 그 뭐라 그러죠? 성전환자.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성전환한 사주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가 강한 데다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운에 가서 이 사람이 차라리 물론 자살도 뭐 고등학교 때 뭐 자살도 뭐 몇 번 기도했겠죠. 근데 사람 목숨 끄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죽으run이죠.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요 임술대운, 요 대운에 성전환을 해요. 요 대운에. 왜냐하면 요 대운에 그래도 임수가 들어오니까 금생수. 그러면 이거 봐요. 이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성전환을 하는데 이 사주에 이렇게 토가 왕하고 그리고 이 재도 재 역할을 못해요. 재도 재 역할. 왜 그래요? 이게 묘일충이 되니까 이 재가 깨져버린 거거든. 완전히 이쪽이 다 금이네. 이게 다 금인데 금목으로 이게 묘일충. 이게 재 역할을 못합니다. 재 역할을 못해요. 그냥 깨질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요 다음부터가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서 성전을 했어. 그러면 31살서부터 여기서부터는 대운이 바뀌는 거예요. 남자에서 뭘로 바뀐 거야, 이 사람이? 여자로 됐으니까 대운이 이거를 역행해야 돼. 대운이 바뀌는 거예요. 남자에서 여자가 됐으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됐거나 말거나 성기를 잘라내고 바꾼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여자 대운으로 바꿔서 보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뭐든지 그래. 이 지금 사회 공해, 환경이 나빠서 또 유전인자가 나빠져서 그런지요, 젊은 애들이 또 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또 과거에 시시 숨었던 게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성전환한 사람들의 수가 옛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다고 그래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의사한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이렇게 뭐 유흥업소 같은 데 가면 말이에요. 여성 전용 이런 카페 무슨 뭐 술집 여기에 트렌즈 이렇게 성전환자들이 부지기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을 여기서부터는 여자 대운으로 이거를 역행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대운을 바꿔갖고 역행해서 이제 예? 갑을 을 갑 여기서부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바뀌어야죠. 을 이렇게 여기 대운을 이렇게 여자로 나갔던 대운으로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의미를 아시겠죠? 1살 때부터 이게 무술이니까 이제 역행해야 되니까 여자우 대운으로 갑을병정, 무기, 무정병, 을. 그 다음에 밑에 지지도 어떻게 돼요? 오, 사, 진, 묘, 을묘대운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대부터는 을묘대운이 돼. 근데 이 을묘대운으로 성전환해서 을묘대운으로 된 이때부터가 또 뭐야? 사는 게 아니죠. 성전환했지만 을묘대운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을신축묘죠.
사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부모를 가정에서 어머니 밑에 같이 살 수가 있겠어, 못 쓰겠어요? 집을 나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런 상태인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자기네들 구립 속에서만 살아야죠. 에? 이태원에 가면 많잖아요. 그런 그룹 속에 살아야 돼. 가서 쉽게 해서 뭐예요? 술집에서 수가용신이니까 술집에서 술 팔면서 노르개로 살면은 그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이게 참 불행한 거죠. 이 진짜 성전환 자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진짜 내가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는 장님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귀머거리는 차라리 낫지요.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진짜 두 다리 없어도 눈 머는 것보다 두 다리 없는 게 낫지요. 참 장님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래서 나는 지하철에서 장님 보면 무조건 하여튼 1,000원짜리라도 줘. 불쌍하단 말이야. 장님 제일 불쌍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쌍한 게 이런 케이스예요. 이것도 사람 제웃을 못하는 거거든. 이거 얼마나 본인이 괴롭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자가 남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유전인자 자체가 그렇대요. 여자가. 왜냐하면은 염색체 자체가 지금 XX고 XY죠. 남자가 XY죠. 여자는 XX고요. 그래서 이게 XX로 바뀌더라도 이게 Y로 바뀌는 경우는 없대요. 그러니까 있어도 거의 드물고 거의 다 남자가 여성으로 바뀌는 경우는 많은데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거의 이건 거의 드물고 대부분 다 이 성전환자들이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것 거의 태반인데 그러니까 이게 운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운이 나빠지는 거야 벌써. 그 다음에 갑인대원 이렇게 갑인대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그나마 거기서 이제 또 자기들끼리 성전환자끼리 결혼하고 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행인 건 용신이 그래도 이렇게 임수로 딱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술집에서 하면서 이제 노리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불행한 사주인데 이 토가 강하고 수가 약한 사주들이요. 근데 차라리 종격이 되면 괜찮아요. 완전히 종격이 되면 괜찮고요. 또는 양신 성상격이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격이 되면은 오히려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고 일반 내격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면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 피부 질환이나 실제로 이 비뇨기 계통 여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금 문제 보고 신금을 봤어요. 네, 요 신금은요, 하여튼 요게 근데 제가 을묘일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금이 경금 못지않게 의지력이 강합니다. 씨앗이기 때문에 단단해요. 물르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갖고요. 우리 책의 육식갑자의 의미를 갑자, 시생목 그 의미들을 반드시 꼭 다시 한번 읽어서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 놓으세요. 그게 4절 볼 때 그 사람 특징들을 다 거기 내포된 거예요. 그 의미를 반드시 익혀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밀주, 수에서 이밀주를 보겠습니다. 이밀주. 이거 봐요. 임이라는 거는요, 이거 봐요. 우리가 임은 자축인 묘 진사오 미신유 술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쪽이 여름이고 이쪽이 겨울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나서 추워졌어요. 6월이 지나면 추수를 다 끝내고 추워졌어. 추워져서 물이 이렇게 쭉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는 건 수월부터 이제 물이 아래로 차가. 이때 물이 쭉 차갖고 제일 왕한 게 해나자예요. 해나자입니다. 그러니까 해 중에 임수가 봉기인 이유가 물이 차가는 거예요. 그죠? 차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태운권의 임수가 이렇게 차. 근데 이 임수는 잘 봐요. 임수는 반드시 뭘 보호하기 위한 거냐면 간목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임수는 뿌리인 간목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임수는요, 간목을 보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수생목 식신이죠. 식신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주에서 균형된 거 웬만하면 식신은 아주 식신이 많지 않은다면 식신은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일하지 않고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식신은 좋은 개념으로 대부분 다 봐야 됩니다. 아주 신약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어쨌든요. 그러니까 임은 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한겨울에도 뿌리가 썩지 않고 봄에 싹이 타 올라오는 건 아무리 가물어도 웬만하면 나무가 안 죽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춥고 가물어도 겨울에 뿌리가 안 썩고 안 마르지 않고 하는 건 물속에 물이 항상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봄이 되면 싹이 올라와. 싹이 오른 게 을목이야. 싹이 올라와서 쭉쭉 자라. 이 뿌리는 간목인데요. 이때 이게 잘 자라기 위해서 비가 와야 돼. 그 비가 오는 게 개수예요. 그래서 이 임수는 물이 차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에서 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해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비우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술에도 이거는 물이 차 있는 거고 개수는 요 안에 하늘천자가 들어있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렸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바로 옛날에 주역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건곤. 왜 그죠? 건곤. 왜 하늘은 이렇게 직선이고 왜 땅은 이렇게 갈라졌냐고 이렇게 그렸냐면은 바로 옛날 사람들이 비를 보고 해는요. 해는 여기 땅에 대지에 끊어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비치죠. 해는 일직선으로 비쳐요. 그러니까 해는 일직선이야. 태양이야. 근데 해가 지고 나서 비가 와. 그럼 비는 뚝뚝 끊어지죠. 끊어져 갖고 땅을 적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어지게 그린 거예요. 이거는 태양이 비치는 모양을 보고 이건 비가 오는 걸 보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건곤, 양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역의 캐를 만든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임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게 잉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잉태. 어머니가 임신하는 임자도 임자예요. 잉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지에 임에 해당하는 게 지지에서 자인데 이 자가 이게 탄생의 의미야. 탄생. 새로운 게 탄생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에서 자를 일본으로 온 거고 갈라질 자의 모형을 그린 거예요. 아기가 탄생하는 탄생.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는 게 환희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게 사주에요. 지장간을 포함해서요. 특별격이 아니고 잘 봐요. 특별격이하고 일반 내격이다. 아까 신유의 무진무술 이렇게 사주에 수가 하나도 없고 탁하잖아요. 뭐 화만 있든 토만 있든 사주에 수가 전혀 지장간까지도 없고 탁한 사람들은요 야박해요. 야박하고 인색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동업하지 말아요. 저는 이론도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사람은 수기가 있어야 돼. 수기가 있어야 술은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어, 사람이. 융통성이 있고 또 세상사가 그렇잖아요. 남한테 베풀 줄도 알아야지. 또 너무 거지사처럼 얻어먹어만 버릇하면 안 돼요. 내가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요, 저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별로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습성이 돼 있어. 그냥 얻어먹는 습성이 돼 있어. 거지 습성이야.
저는 살 줄 몰라. 왜? 그렇게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너무 야박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좀 이러려면은 이 수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주에서 수가 중요해요. 나중에요, 여러분들 꼭 아세요. 이 여자의 사주에 수가 전혀 없잖아요. 애기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수라는 자체가 이게 탄생이고 윤활유효카라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생식구의 99%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수라는 것도 오행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수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를 봐요. 요 임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미 간목을 보려면 지지에서는 간목을 표하는 게 인이에요. 인. 그래서 이 임이 임자나 이렇게 이런 쪽을 봐야지요. 요 우위를 보면은 이모다. 이 우위를 보면 잘못하면 이게 말라져요. 그래서요, 제 말이 틀리나 봐요. 요 임일주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같은 임일주라도 임술일주하고 이모일주하고 물론 이제 딴 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조건에서 이렇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수국하니까 이게 부자일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는 임수가 물 말라 비틀어져요. 요게 좋은 거야. 수롤. 요때부터 물이 차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 요 술 중에 뭐가 들어있어? 수의 근원인 신금이 들어있어. 그래서 금생술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정화가 들어있어. 그러면 수국하니까 뭐 여기 돈이죠. 이런 사람들 일주일주들은 여자고 남자고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벌어요. 딴 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 자체가.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적이라도 만약에 임신일주, 이건 물이 너무 많아서 또 문제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임술일주하고 같은 적이 임진일주하고,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임진일주는 물이 위로 올라가 버려야 되거든요. 대지 위로. 그래서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임술, 임진 같은 괴강이라도요, 같은 괴강 아니에요. 괴강살이라도 임진보다는 임술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임하고 계하고, 그런데 참 잊지 마세요. 임하고 계하고는 상부 상조형의 효과. 아까 병화와 정화에서 봤을 때는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가 들어와 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됐죠. 근데 임하고 계는 안 그래요. 자, 비가 안 오고 모자르면 어떻게? 우물을 파서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죠. 그렇잖아요. 또 임수가 물이 차려면 뭐예요? 여름에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임하고 계하고는 이게 상부 상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병정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는 임일주일 때 신약한 사주는 개수가 들어오는 게 괜찮아요. 물이 모자라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이제 너무 또 그게 많으면은 또 나쁘죠. 너무 많아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또 수가 많으면은 또 나쁘지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봐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봐요. 제가 요새 최근에 하나 슬픈 일을 당해서 하나 이 사주를 보려고 하는데 1980년생이에요. 80년 3월 5일생이야. 근데 3월 5일, 우선 요걸 봐. 그리고 신시예요. 신시. 근데 남자 사주예요. 이 사주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나이가 31살밖에 안 됐어요. 다주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경신이에요. 경신, 경진이에요. 경진. 그리고 임술이야. 임술. 그런데 여기 또 무신이야. 여기 임일주인데 잘 봐요. 토생금, 금생수, 금금. 즉 금이 왕한 임수예요. 임수인데 이걸 대운을 좀 보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이게 금이 너무 많아. 이렇게 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왕한. 그러니까 이게 금이 귀신이에요. 금이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이게 다 역마예요. 일단 역마입니다. 근데 요 진술중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임술일주 자체는 좋은데 진월에 난 임일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임일주가 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대운을 보면은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5, 15, 25 이렇게 나가는데요. 35인데 여기 남자니까 신사, 이모, 개미 이렇게 돼요. 자, 요까지만 보겠어요. 금이 강해요. 그런데 자, 천간에 금수가 떠 있는데요. 여길 봐요. 25살 여길 보면은 여기가 개미대운이에요. 개미대운이고 여기 겁재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신왕한 사주. 제일 나쁜 게 아까도 얘기했어요.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기보다도 의미를 가세요. 신왕사주는 무조건 겁재가 이게 최악이에요. 제일 나쁜 거예요. 신왕한 사주의 겁재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가뜩이나 물이 많은데 또 하늘에서 비가 와봐. 물고래가 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대운 중에 작년이 기축년이었어요. 그러면 참고로 이걸 봐요. 이 사람 여기 임술일주인데 여기 지금 요 대운에 그 한 해만 따지는 거예요. 요 사람은 25에서 35살까지 개미대운이죠. 여기 겁재가 최악으로 나쁜데 개미대운인데 요 대운은 축미고 그런데 그 대운 중에 어떤 세년 2009년에 기축년이 온다면 요렇게 해서 요거 축술미 사명은 되는 거예요. 그 한 해만 사명사를 보는 거예요. 여기 나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금이 너무 많아. 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금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신도 이거 있는데요. 이게 너무 많은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사명사를 당해갖고 이 사람이 기축년 요거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내가 이걸 교통사고로인데 교통사고가 어떻게 좋냐면 공사장에서 가만히 있다가 트럭이 와서 나를 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사주가 이렇게 신왕한 사주, 금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다 역마인데 금이 왕한데 이 겁재대운이 아주 나쁜 거예요. 일반적으로 겁재대운이 나빠요. 신왕한 사주에 겁재대운이 나쁜데 그 대운에 이 축술미 사명살이 깔리거든요. 그 해.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원국이 나빠요. 이 임수는요. 잘 보세요. 요 임수는 이 진월의 임수가 나쁜 거예요. 왜 진월의 임수가 나쁘냐면 진월은 여길 잘 봐요. 진월은 이 안에 을기의 무가 들어있는데 지금 을목은 여기 임수가 있는데 이 음수는 간목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간목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을목은 간목에 비하면 겁재지요. 임수한테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진월의 임일주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수월의 임일주가 오히려 나은 거예요. 그때부터 물이 차는 거니까요. 그래서 임일주는요. 이거 봐요. 수월에 난 임인일주다. 이 자체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수월에. 이때부터 물이 차갖고 수생목이죠. 식신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임일주는 물론 임일주 중에서 제일 왕한 건 임자일주예요. 임자일주가 제일 왕합니다. 제일 왕하죠. 그죠?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임자일주는 반드시 무조건 목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을목보다도 간목을 봐야 돼요. 간목을 보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에 갑인시다. 이 좋죠. 만약에 갑인시가 아니라면 을묘라도 돼야 돼요. 을묘시.
목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임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 여자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의 사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임진년에 이민 이렇게 돼 있어요. 임진년입니다. 얘가 지금 시은 아비죠. 52년생이죠. 임진년이 52년생인데 임진년에 이민이에요. 이게 남자 사주예요. 양팔통 사주입니다. 그죠? 양팔통 사주로 엄청난 배짱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식신을 3개나 갖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사주가 아니라고요. 식신을 3개나 갖고 있으니까 보통 사주가 아니에요. 남자의 역할을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임일주 잘 봐요. 임일주의 정관은 뭐예요? 임일주의 정관은 무토가 아니고 기토예요. 물이 땅 속에서 물이 이렇게 차는 거니까 이 기토가 들어와야 토구수 이게 정관이에요. 이게 남편이에요. 근데 이 사주는 지금 기토가 하나도 없죠. 그냥 결혼할 수가 없는 사주야. 결혼할 수가 없는 사주. 다 편관만 있다고. 이거 다 편관만 있단 말이야. 편관만 4시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시집을 4번 갈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남자 사주야. 근데 이 사주에 기토가 들어올 데가 없죠. 이 사주에 기토가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관운이 없는 거야. 그러면 세운에서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대운에서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대운에서도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6대운인가 그런데 46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요 대운 해야 돼. 26세에 요 대운을 놓치면 못하는 거야. 26세 기해 대운이 최고 좋은 대운이거든요. 정관운이. 근데 여기서 결혼하니 어쩌니 말들이 많았다가 아버지가 탁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결혼이 날아가는 거죠. 불행한 걸 닥치는 거죠.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56세 병신 대운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사주는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요 한 7, 8년, 한 10여 년 전에 이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사주예요. 네, 맞아요. 나는 그래서 이 사주가 맞다고 보는데 사실 내가 그분 전 대표를 내가 당사자 직접 보질 않았으니까 내가 말은 장담 못 하겠는데 아마 제가 들은 걸로는 임진, 이민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본 기억이 나요. 이렇게 임일주가 인을 보는 건 참 좋아요. 임일주가 인을 보는 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수생목이라. 그런데 이 임일주는 정관이 기토가 떠야 돼요. 기토가 떠야 되는데 이 기토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 수생목.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게 남자 사주예요. 치마만 둘렀지 절대 이건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 사주예요. 그러니까 인이 이렇게 식신이 강하니까 엄청나게 직업의식은 기가 막히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남자 의원을 내가 거느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한마디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힘 갖고 보통 배짱 갖고 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일주는 식신이 임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식신이 강해요. 그런데 여자 사주는 반드시 임일주는 기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토가 아니면 정화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정화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옆에 정화가 있으면 정임 한목이라도 돼서 여기 정화가 있다는 얘기는 기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병화가 뜨면 안 되죠. 병화가 뜨면 병임충이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배우시고 집에 가셔갖고요. 음권, 양권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잘 의미하시고 그 다음에 육식갑자 의미를 잘 익혀갖고 오세요. 예? 그래서